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우리가 식량작물 그리고 국제농업개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를 따져보면 제가 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왜 배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실 건데 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면적적으로 보면은 식량작물, 소위 식용작물이라고 하죠. 식용작물에서는 가장 많이 재배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용은 edible food라고 하죠. food crop, edible crop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피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데가 아시아, 에이지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은 동남아 쪽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남아시아 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에 주로 보면 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디아, 인도죠, 인디아, 인도네시아, 뭐 타이, 태국이죠. 이런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 주로 이제 전체 생산량은 많지만 소위 생산성, productivity라고 하죠. productivity가 떨어진다. 그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테크닉이 어, 발달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이제 손이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손으로 이양을 한다. 그 말은 지금 거의 머시너리, 기계화가 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플랜트가 이게 파종기가 있는데 이항기가 있는데 이항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결국은 이 배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뭐 미국에서 보면 주로 이제 항공 직파를 합니다. 항공 직파인데 우리처럼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뭐 많이 탑재를 해도 배를 이렇게 종자를 탑재를 한다고 하면 맥시멈이 30kg 정도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거의 300kg을 탑재를 합니다. 거의 뭐 1톤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뭐냐? 유인 항공이란 말이죠. 유인 항공. 사람이 운전을 해서 파종을 하는 거고 이것은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러로 이 컨트롤을 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타면은 그 무게를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 미국처럼 이렇게 유인 항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인 항공으로 갈 것인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인 항공은 불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그 모 대통령께서 제가 미국에 있다고 보니까 우리 농촌진흥청의 RDA라고 하죠.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데 RDA 농촌진흥청에 오다를 내린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옛날에 서산 관측지라고 있어요. 서산 관측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산에 이제 관측을 한 거죠. 고 정주영 그 회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여기 이제 유인 항공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이로트가 대기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파종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일하는 날짜 일수로 보면 1년에 뭐 길어야 15일, 뭐 20일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파이로트 한 분이 연봉이 아무리 적어도 매덕인데 연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불가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뜨면 보통 이제 한 500kg 정도의 종자를 실어서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는 대체적으로 길이야 100m입니다. 그죠? 100m인데 미국은 짧아야 1000m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100m 갔다가 다시 유턴해가 와야 됩니다.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성이 안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개인 경작지의 그 면적이 스케일 자체가 너무 작다. 미국은 엄청 크다. 스케일이 크다. 이거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품종도 컬티바라고 하죠. 우리는 아주 브라이어티하다, 다양하다, 베어리블하다. 하지만 미국은 M202 캘리포니아 가면 이 하나로 보는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단순화되어 있다. 품종이. 그러니까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가면은 농가에 M202만 뿌리면 된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M203이라는 품종을 신품종을 만들었어요. M202보다 수량도 높고 미질 밥맛도 좋은데 이 농가에서 이거 수용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도 잘 안 써요. 기존의 그 재배법은 전부 이 M20이라는 M은 미디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 쌀이 있고 짧은 쌀이 있고 중간 쌀이 있죠. 중간 쌀이 우리가 주로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 우리 한국과 일본 주로 아시아에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품종이 됩니다. 어쨌든 이 M201을 직파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드론을 이용한 또는 유인이 아닌 무인 항공을 이용한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면적이 좁고 품종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배를 그러면 연구하는 주요 국제기구가 어디 있느냐? 이걸 보면은 아까 동남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동남아에서 보면 그 필리핀에 일이라고 있어, 일이. 일이는 뭐냐? 이리 오너라의 일이가 아니고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라고 합니다. 이거의 줄임말 이니셜을 딴 거죠. 일이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미작 연구소죠, 그죠? Research Institute 또는 Research Center라고 하면 되는 인스티튜트죠, 기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국제 미작 연구소에서 아까 얘기한 그 동남아 이쪽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벼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리의 목적 그러니까 뭐 설립 주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 필리핀에 국제미장연구소가 있으면 필리핀 이 자체 국가의 별을 연구하는 기관은 없느냐?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만 이 일위는 국제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고 필리핀 내에 또 벼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듯이 농촌진흥청이 있듯이 이 농촌진흥청은 하나의 그 행정기관이죠. 연구 및 행정기관입니다. 룰을 지역을 개발하는 국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농촌진흥청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본청이라고 있어요. 본청은 행정을 하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랜치가 4개 있어요. 농업, 과학원, 그 다음에 국립식량과학원, 그 다음에 원예, 특작과학원, 그 다음에 축산과학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농업과학은 소위 농과원이라고도 줄여서 쓰는데 여기는 소위 기초연구입니다. 농업 기초연구 및 기계도 여기서 다루죠. 그 다음에 식량과학은 여기서 뭘 연구를 하냐? 배를 연구를 한다며. 그러니까 벼 품종 개량, 그 다음에 재배법 개선, 그 다음에 그 가공 및
유통 등을 여기서 이제 식량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식량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헤드쿼터가 어디 있냐 하면 옛날에 이제 수원이었는데 전주로 2015년경에 이사를 했죠. 그래서 전주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수원이 본청, 그러니까 RDA가 헤드쿼터로 있었는데 전주를 옮기면서 여기가 하나의 브랜치가 됐죠. 그러니까 중부 작물 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밀양에 남부는 이제 밀양이 있습니다. 밀양에 있는데 이것을 남부 작물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이렇게 있고 전주는 서해안 쪽, 그러니까 호남하고 충청도로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중부는 경기 하고 이북 북한 연구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배 생산 또는 그 식용작물 연구는 여기서 주로 하고 있다. 그럼 벼만 꼭 하느냐? 아니다. 보리, 밀, 뭐 다양하게 식용작물들 그리고 특용작물도 다 하고 있다. 그죠? 주로 이제 특용작물 분야는 이 밀양에서 많이 합니다. 조, 수수, 기장, 팥, 뭐 이런 애들은 여기서 다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국제기구 중에서 우리가 여기 1위라고 했는데 배연구는 그 미국은 또 없느냐? 미국은 각 주마다 각 주가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정치 형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 라이스 리서치 센터라고 있어요. 센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도죠. 그죠? 세크라멘토라고 하죠. 세크라멘토라고 발음합니다만 이 세크라멘토에 밸리가 있어요. 그 전체 배어 지대가 한 5만 헥타르 정도 광활한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총괄하는 배 연구소가 거기에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어디하고 연계되느냐 하면 UC 데이비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데이비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인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시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UC 계열의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에 한 4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매년 수험생이 40만이죠. 이 모든 수험생이 캘리포니아 대학 소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흘러가겠다? 국립대학은 하나로 가겠죠. 그죠? 한국대학교 가든지 국립한국대학교 이렇게 가겠죠. 그럼 국립대학을 하나로 모으는 UC 개념처럼 이렇게 간 다음 지역별 소재만 달리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학위를 주겠죠. 그 수업은 한 장소에서 이제 듣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가 곧 될 겁니다.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벼 연구는 그럼 라이스는 결국은 이 이리에서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장연구소에서 전부 컨트롤을 하긴 하지만 각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뭐 여도 사우스 노스 다 있겠죠. 각 국가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그게 어디냐?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우리나라로 코리아로 봅니다. 왜 코리아로 보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가깝죠. 북한 개발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는 이리가 있죠. 그죠? 여기에 우리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농업 연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